겉보기에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테바라는 곳인데요.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을 만드는 세계적인 강자.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한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안정성을 무기로 성장한 거인이 이제는 스스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사업을 다각화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랄까 회사의 DNA, 그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실험에 가깝죠. 오늘 우리는 테바라는 회사가 어떻게 자신의 성공 공식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변화를 택했는지 그 세 가지 결정적인 단계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전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사례 연구는 찾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전부터 한번 보죠. 테바를 거인으로 만들어준 그들의 완벽한 무기, 바로 제네릭 의약품입니다. 사실 이 사업 모델은 정말 영리해요. 다른 회사가 한 10년, 2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신약을 개발하고 산 정상까지 길을 쫙 닦아놓으면 테바는 특허가 끝나는 날 정상 바로 아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익은 과실만 따먹는 방식이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실감나네요. 실제로 신약 개발이라는 게 뭐 한 1만 개 후도물질 중에서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실패 확률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인데 테바는 그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회피한 거죠. 오직 성공이 검증된 약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니까요. 실패라는 변수가 거의 없는 아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게 바로 테바 제국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헬리콥터가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네릭 사업의 본질적인 약점인데요.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은 약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무척 낮아요. 나도 헬리콥터 한 대 사서 과실 좀 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 보듯 뻔하죠. 너도 나도 똑같은 걸 파니까 결국 남는 건 누가 더 싸게 파나 하는 가격 경쟁뿐일 겁니다. 이건 뭐 끝이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지름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가 하나 있어요. 테바는 세계적인 제네릭 회사인데 정작 자기 한방인 이스라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글로벌 챔피언이 자기 홈그라운드에서조차 압도적인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만큼 이 시장이 피 튀기는 레드오션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테바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 진흙탕에서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렇다면 테바는 그 진흙탕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했나요? 단순히 원가를 더 절감해서 더 싼 약을 만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테바의 첫 번째 진화가 시작됩니다. 더 싼 약이 아니라 만들기 더 어려운 약으로 눈을 돌린 거죠. 똑같은 복제약이라도 아무나 흉내낼 수 않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해서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기술적 해자, 모트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만들기 더 어려운 복제약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약 성분을 베끼는 게 아니라 약을 우리 몸에 전달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흡수율이 훨씬 더 높은 알약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차별화를 꾀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아스피린 같은 화학의약품은 분자 구조가 단순해서 레고 블록처럼 똑같이 조립하기가 비교적 쉽거든요. 하지만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단백질 같은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한 차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본과 100%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아하, 그래서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의미의 시밀러라는 이름이 붙는 거군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약효나 안전성 면에서는 동등하다는 걸 아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입증해야 하는 거고요. 그 미묘한 차이가 바로 기술적 해자가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 비슷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그 동등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완벽히 똑같지 않다는 점 덕분에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정교한 생산 공정과 많은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술력과 자본 없이는 감히 뛰어들 수 없는 시장입니다. 테바는 자신들의 규모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게임에 뛰어든 겁니다. 이건 마치 유명 가수의 노래를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편곡과 창법을 더해서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커버곡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만약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는데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돈은 전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전의 제네릭 싸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실패의 위험이라는 변수가 테바의 방정식에 처음으로 더해지기 시작한 거네요. 안정적인 호숫가에서 놀던 회사가 이제 파도가 치는 바다로 한 발짝 나아간 셈이군요. 네, 회사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테바를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제네릭 시장 전체가 어떨까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테바가 개발 중인 저 바이오시밀러는 과연 성공할까? 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위험성 높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게 된 거죠. 바이오시밀러로 기술적 해자를 파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인데 보니까 테바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뛰어들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극적인 변곡점입니다. 다른 회사의 약을 더 어렵게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직접 자체 브랜드 신약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방의 영역에서 창조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아까 그 가수의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죠. 기가 막힌 커버곡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가 이제는 아예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자신의 오리지널 앨범을 내겠다고 선언한 거네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사업의 DNA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면 이제 그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대중의 사랑을 받을지 아니면 철저히 외면당할지의 모든 위험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전설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앨범 제작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만 날리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네요. 과거의 테바에게 가장 큰 기회였던 특허 절벽이 이제는 자신들이 언젠가 직접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위협이 된 거잖아요. 자신들이 만든 신약도 언젠가는 특허가 만료될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제2의 테바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서 그 과실을 따먹으려고 할 테니까요. 완전히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테바의 위험과 기회의 균형점이 완전히 재설정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제네릭 사업이 낮은 위험, 낮은 수익의 세계였다면 신약 개발은 극단적인 높은 위험, 높은 수익의 세계거든요. 테바는 이제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모두 가진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 당신이 테바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숙제가 되겠네요. 안정적인 제네릭 사업부의 실적이라는 예측 가능한 상수 위에 성공 여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더해진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가 성공하면 회사의 가치는 몇 배로 뛸 수 있지만 중요한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소식 하나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테바의 미래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언제 태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진 거죠. 과거의 안정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한때 세계 최대의 복제약 회사라는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의되던 테바는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기 아주 어려운 복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경쟁이 치열해진 제네릭 시장이라는 현실,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같은 고부가 가치 모방으로의 진화, 그리고 세 번째, 자체 신약 개발이라는 창조를 향한 도전. 이 세 가지 층을 함께 보지 않으면 현재의 테바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바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만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들을 끌어안고 있죠. 여전히 잘 운영되는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는 투자자든 관찰자든 훨씬 더 세심한 주의와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거시적인 제네릭 시장의 흐름만 봐도 충분했다면 이제는 테바가 개발 중인 특정 신약의 임상 데이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오늘은 테바라는 한 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의 강자가 어떻게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고
더 큰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지 그 고뇌의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안정을 기반으로 성공한 기업이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을 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현명한 진화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근본을 잊은 위험한 도박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과연 최고의 모방가는 결국 창조자의 영혼까지 가질 수